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도덕경 제 17장을 보는데 17장하고 18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중간마다 또 글자도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진짜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걸 다 제가 고증할 수도 없고,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해봐야 그것도 변명에 이제 불과한데, 우리가 그 취지가 뭐냐면은 한문 해석이죠. 우리가 한문에 대해서 친근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한학자를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있죠. 이런 게 있어요. 그 관심은 있는데 모르게 되면은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우상의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정작 여러분 다 공부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별것 아니네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뛰어난 겁니다. 자, 우상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 우상에 머문다는 건 뭐죠? 무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역이 얼마나 신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양 세계에서 주역, 노자, 도덕경 이런 거 하면 벌써 신비감이 물씬물씬하고 무엇인가 이 세상에 어떠한 더러운 이 세상에서 세속에서 초월해가지고 어떤 정신 세계를 구원하고 얼마나 마음속에서 벌어집니까? 그와 같은 생각들이 나도 이런 세상은 싫어. 뭔가 더 따뜻하고 순수하고 자연적인 모습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도덕경에서 말하는 망상이에요, 여러분. 망상은 왜 생기느냐? 사실을 외면했을 때, 사실을 덮어두었을 때, 또는 몰랐을 때 그런 망상이 생깁니다. 자, 한의사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평생 망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부지기수입니다. 이 건방진 얘기지만 왜 그럽니까? 사실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책이 상한론과 금계요약 일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동양 철학 어떤 사람 공부하고 에헴거리고 자기가 마치 보다 더 우월하다고 도덕적으로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가 있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지식의 세계로서 이걸 봐야지 지혜를 추구한다. 여러분 그거 다 꽝이에요.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공부하면 이 노자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혜를 추구해야지 지식은 위험하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도덕경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지 지혜가 있는 것이지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함부로 지식을 평가절하한다든가 지혜를 높이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결코 좋지 않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면서 오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름대로 강의하려면은 저도 현토도 달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부분 가운데 왕필 주석 가운데 이해 못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자, 이 글도 비교적 유명한 글이에요. 어떠한 그 요순의 고사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상은 태상 그 다음에 태상 기차 이런 식으로 또 극기차 또 극기차 이게 1등 그 다음에 2등 순서로 매긴다면 3등 4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치에서 가장 좋은 거 그 다음 아주 나쁜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태상은 가장 좋은 경우는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어떤 책에는 부자로 나와 있고 어떤 책에는 하로 나와 있어요. 둘 다 여러분 글자가 비슷하죠. 이렇게 전사할 때 필사할 때 글을 베낄 때 하자를 쓴다는 게 모르고 이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전수하는 과정 중에서 글자가 틀릴 수가 있다.
아랫사람들, 이건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 예, 백성. 백성들이 그 사람이 있는 줄. 이게 이제 임금이죠. 예, 천자 해도 됩니다. 예, 상고시대니까. 예, 천자가 있는 줄 몰라요. 정치를 얼마나 잘했으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격양가라 그래가지고 요 임금이 그 순찰을 나갔는데 농사 짓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임금이 있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아이 배고프면은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은 착정이응, 예, 간력이진, 예, 힘을 다해서 논을 갖고 우물을 파서 마시고, 그러니 임금이 있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유명한 무슨 소위 말해서 격양가라는, 예, 노랫말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은 그 임금에 대해서 아주, 예, 친족과 같이 여겨서 그 칭찬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임금님 백성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정치를 잘하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 이게 좋죠. 이건 전부 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현대는 어쩌죠,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다음은 두려워해요. 임금을 두려워해요. 왜? 무서운 형벌로서. 여기에는 뭐가 있죠? 인으로서 정치를 한다. 이런 개념이 숨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은 이와 같은 개념들이, 예,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 두렵다고 하는 건 뭐죠? 형벌로서. 자, 이거로 써도 됩니다. 형벌로서, 예, 다스린다. 예, 이게 모습형이나 형벌형이나 똑같아요. 예. 예, 똑같이 옛날에 씁니다. 형벌로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무섭죠. 예, 법에 접촉되면은, 예, 전국 시대가 이랬으니까. 예, 그 다음 사람은, 예, 마음속에서, 예, 업신여겨 버려요. 에이, 그 사람, 뭐, 그 임금, 우리 임금이 뭐,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고, 새 것만 잔뜩 걷어가고, 마음속에서 경멸하고 업신여기죠.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저도 좀 이해가 되는데, 예. 여기에서 이렇게, 왜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왔는지, 연결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있는 그대로 할게요. 믿어움이, 여러분, 사람들, 그냥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현대에 살던 고대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희노애락이라든가 믿어움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믿어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덕목입니까? 개인 간에 뿐만 아니라 가족은 당연하고, 개인 간, 정치하는 사람과 백성들 사이, 또는 심지어 국가 간의 신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외교라는 걸 통해 가지고 거짓으로 그냥 외교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예, 속임수가 쓰게 되면은 상대 국가도 언젠가는 반드시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위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간의 어떤 협약이라든가, 예, 어떤 그 문서를 교환해 가지고 합의를 보게 되면은 그것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과거를 재론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예,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하면은 또, 예, 조금 제가 또 문제가 있으니까, 믿어움이 부족하게 되면, 예, 이럴 때 토가 부족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언자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신부족언 하면 언유불신하니, 이 언자는 원래 종결지사나 또는 의문사로 쓰여지는데, 자,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장 가운데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예, 문법대로 글을 쓴 게 아니라, 원래는 옛날에,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우는, 예, 도덕경에서 처음 봅니다. 예, 언유, 불신 하면 원래 언자가 여기에 앞에 있으면은 어찌 불신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렇게 현토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언은 무슨 뜻이 있느냐?
이 어는 우시, 예, 우시 또는 어시. 예, 원래 이런 뜻도 있어요. 언이라고 하는 것은 종결사에 여기에 있는 경우. 근데 여기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미더움이 부족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소리예요. 여기 언자가 앞에 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신뢰가 깨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머뭇머뭇, 예, 이런 유라고 하는 것은 머뭇거린다 그랬죠. 주저해야 된다. 뭐를 주저하죠? 바로 이거는 형용사죠. 요 말. 자, 그 말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예, 근데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은 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글의 뜻이 약간 불분명해요. 말을 아껴야 된다. 여러분 말을 쉽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생기게 되고 신뢰성이 깨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래서 말을 아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도 여러분 많이 이루어지죠.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마침에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 모두 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 자, 요임금, 순임금 시절의 백성들은 어떠한 결국 농사를 짓고 풍년이 돼가지고 근심 걱정이 없었을 때 이게 임금의 공, 요임금과 순임금의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은 전부 다 내가 저절로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깔끔한 해석이 별로 없어요. 그 도덕경을 아주 잘 그 해석한 분 읽어봐도 이렇게 마음속에 저도 이렇게 와닥 이렇게 닿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아마 모든 주석서를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깔끔하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 왕필의 주석을 한번 보죠. 왕필은 어떤 식으로 이 글을 이해했는가? 태상은 대인이다. 요거 대인이라고 읽어도 되고 태자로 읽어도 됩니다. 원래는 태인이죠. 큰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임금을 말하는 거죠. 대인이 위에 있으니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 임금 자리에 있으니 태상이라고 한 것이다. 자, 대인이 그 뛰어난 사람이 윗자리에 있음에 여러분 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대인이 위에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요순과 같은 철인들, 뛰어난 현명한 사람들.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철현 정치 우리가 서양에도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철현 정치. 여러분 이 민주 정치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민주 정치가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민주 정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의 자유와 어떠한 인권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존중하는 사회를 바라지만 우리의 현재 국가적 시스템은 뭐죠? 민주주의잖아요. 민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고대서부터 소크라테스든 플라톤이든 이것을 위험성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민주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어리석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았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상에서 좌와 지금 우로 갈라져 있죠. 단순히 예를 들어서 좌파가 진보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진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민주라고 하는 우리 우파라고 하는 것도 우파로서의 구실도 못하고 좌파는 거의 종북주의 아니면은 종중주의로 이미 넘어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되죠?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선전선동을 해 가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뇌를 시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선전선동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그 증자같이 공자의 제자 증자가 굉장히 효도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증자 같은 아주 정말로 나쁜 짓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증자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당신 증자가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 자, 2번 가서 했어요.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안 믿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가서 증조엄마한테 가서 당신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또 거짓 얘기를 했어요. 그때 증조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담장을 넘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예, 사실은 아니고 예, 그런 말들이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 선전선동은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있어요. 그 유언이라는 거, 유언비어라는 거. 예, 우리가 서전을 공부하려면은 국가를 통치하는 데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유언비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는 여러분 유언비어가 난무를 하죠. 예, 거짓 방송과 예, 유튜브를 통해서 대량적으로 거짓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여기에서 대인이 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 철현 정치를 말하는 거죠. 예. 이런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무의의 사에 예. 처해서 불언지교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 예. 이건 여러분 예. 거의 정말 현실에 어떻게 보면은 예. 불가능한 일들이죠. 예.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만물이 일어난다. 제가 그랬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예, 착한다라는 것은 그 정신적으로 그 고향이 되어진다. 정신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예, 봐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현상을 예, 봐도 되고 예, 예, 봄이 되면은 우리가 밭을 갈죠.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모내기도 해야 되고 예, 물도 데워줘야 되고 예, 추수도 하고 그렇게 해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들이 저절로 일어나지만은 그 처음에 불이시 요게 바로 그 노자 도덕경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기가 했다라든가 자기가 그것을 주동했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이 되지 않으니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는 줄을 있다는 것만 알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어떠한 통치 철학이라든가 행위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은 윗사람을 쫓는다. 예.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사람이 있는 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윗사람의 어떠한 행위 자체. 예. 실질적으로 그 행위는 무의지사죠. 예. 자, 우리가 그러면은 요정과 나중에 그 순전을 배우게 되는데, 예, 읽게 되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100% 믿었을 때, 무의라는 게 뭐냐?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 A라는 하는 사람이 농사를 잘한다. 농사에 대한 전문가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농사를 짓는 행정관에 임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잘 다스린다. 물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움직임을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취소하는 역할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다. 예, 예를 들어서 고요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예, 유임시키는 것. 예, 그 지위를 맡기는 것.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계 모든 전문 분야 바로 그 적재적소의 전문가를 쓰는 것. 그게 바로 무의의 사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윗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예,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 예,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되죠. 자기 주장이 있으면 안 되죠.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걸 들어주죠. 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 예, 바보 멍충이나 그러는 거죠. 예, 불온지교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가르침. 예,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 그러면은 윗사람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기한을 준다 그랬죠? 3년 정도 예, 시켜보하고 그 결과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 벌을 주는 겁니다. 예. 자 요순의 어떤 요순의 정치를 공자 소위 말해서 공맹의 철학자들 유가들은 인으로서 본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인으로서. 그런데 소위 말해서 도가의 계류에서는 이것을 예, 무의의 정치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무의. 이와 같은 행위는 무의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인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의 정치나 무의 정치나 하나의 현상은 똑같은 거죠. 요순의 정치를 어떤 사람은 무의 관점, 어떤 사람 인의 관점,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형벌의 관점에서 보기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뭐랄까 개념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자, 요것을 우리가 조금 물론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순이 그러면 형벌을 쓰지 않았네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자기와 반대되는 정치적인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추방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인의가 중요한 것만큼 형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게 분명히 얘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인의와 형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근데 논어로 우리가 논어나 맹자를 읽다 보면 자꾸만 인의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형벌을 가르치질 않는데, 형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형벌이 없는 나라가 존속한 경우는 없죠. 여러분, 조선시대가 인의로 다스려진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형벌이 다스렸다는 거. 자, 빨리 하겠습니다. 능히 무의 거사 불언 위교로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통치로 하지 않고 이런 소리죠. 허물어서 정치를 하지 못하고, 못하고, 입선 행시하여, 그러니까 의도적을 가지고 자기적으로 좋은 어떠한 선행을 세우고, 어떠한 행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백성들한테 시켜서,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진다는 거죠. 이거는 의도가 없는 거죠. 이거는 무의죠. 무의.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이거는 뭐죠? 유의죠. 뭔가 의도성이 있는 거. 의도성을 가져서 선을 만들고 어떠한 법령을 시행해서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친하게 해서 명예롭게 시키며,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좋죠.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시행하니까 우리 임금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금에 대해서 칭찬하고 기리게 되죠. 그리고 능히, 자, 이거는 이제 1등이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2등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못한다는 거예요. 후세로 내려갈수록. 후세 내려갈수록 도덕이 추락해가지고 이것마저도 능히, 자, 은인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시 능히 인으로서, 은혜와 인으로서, 요거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백성들을 부리지 못하고, 이에 위엄과 권위로서 의지한다. 그렇게 되죠, 지금. 후세의 나라, 국가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엄과 권위로서 지금 국민들을, 정권을 유지를 하잖아요. 이게 힘이 있는다는 것은 정권을 유지시킨다. 북한 같은 경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북한을 배울 게가 뭐가 있다고 북한의 그 나라가,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상국가입니까? 그런데도 북한에 북한은 뭐라 그럴까, 도움을 주지 못한다든가 북한에 대해서 그냥 막 그 입에 발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건 폭력 정치잖아요, 여러분. 능히 법으로서, 능히, 자, 여기에도 여러분 보세요. 제일 좋은 게 도죠. 그 다음에 인이죠. 그 다음에 법이죠. 후세 가면 법으로서 그 법의 정치로서, 이것도 문법적으로는 조금 잘 쓴 글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히 법으로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렇게, 제라고 하는 건 다스리다, 이런 소리예요. 법으로서 백성들을 정지하지 못하고, 요거 보세요. 지라고 하는 거. 지로서 나라를 다스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지라는 게
나쁜 거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예. 이게 노자 도덕경에 일관된 것들이요. 그 뒤에 가면은 지식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그리고 어떠한 그 가르침이라든가 성현을 끊어내야 된다.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덕경을 이해하는데 좋은 말들이죠. 자, 지가 나쁘게 표현됩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것을 말해요. 모든 것. 법도 인위적인 거죠. 그런데 아랫사람이 그 법의 무서운 것, 정치의 어떤 무서운 것을 알고 임금을 피하고 그 위에서 내려온 시행령, 명령 같은 것을 따르게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것들을 혐오하게 된다. 뭐 이런 뜻이 담고 있습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체 실성하면 우리가 이 몸을 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도 우리가 말을 몰다 또는 그러지만 부리다 이런 소리. 우리가 몸을 부리는 데 있어서 이때 몸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우리가 그냥 몸이라고 해도 돼도 되고, 아이고, 이게 왜? 몸을 부리는 데 있어서 성을 잃어버리면 이건 뭐 성이라고 자연이라고 해도 되겠죠. 본래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죠. 몸을 부리는 데 있어 백성을 부리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렇게 해도 되고 자기 몸에 있어서 그 자연스러운 어떠한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질병이 생하고 물을 이렇게 보호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도움을 주고 보태고 빠진 부분을 보완하다 지금도 쓰죠. 물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그 진실성을 해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건 뭐 여러분 그 자흔 그냥 나쁜 병, 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위에서 질병 이렇게 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허물이 나타난다. 미더움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불신이 생기니 이것은 자연의 도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억지로 무엇을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이처 부족하면은 자기가 처신에 있어서 부족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여기서 지식 같은 건 요즘에 말하는 꼼수예요. 꼼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 국민들한테 뭐 젊은 사람들 모든 사람한테 25만 원씩 주겠다. 좋죠, 여러분. 공짜로 돈 받으면 그런 것도 여러분 그 뒤에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그것도 일종의 이런 거 지입니다. 그 지로서 꼼수로서 일을 이렇게 쟤는 다스릴 제자 다스릴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자 도덕경에도 여러분 그 술수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술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시고 댓글에 한번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해주시면 저도 또 공부가 되는 거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마리를 불가득에 요거 볼 수가 없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 실마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의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의도. 어떤 뜻으로 가는 것 이런 거죠. 그 의도를 목격할 수가 없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들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문장도 댓글로 딱 돼 있죠. 글자도 딱딱 맞춰서.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상당 부분 도덕경의 사고방식을 조금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지만 이 말이 이렇게 썩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돼요.
제가 여기서 딱 걸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남은 어떻게 해석했나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 말도. 예. 물이 없어. 무물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무물이 뭐죠? 형태도 없고, 형태도 없고, 이름도 없는 것. 그것을아야, 무물이라야, 예. 저는 현토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무물이라야 가히 엮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예, 무물이다. 어떠한 형태적인 거라든가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없다. 예. 그런 것까지는 그냥 조금 억지로 추론할 수가 있는데 이 역자를 읽어야 되는지 이자로 읽어야 되는지 무물이어야만이 그 말을 우리가 앞에 말했죠. 말을 귀하게 여긴다. 말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뭐죠? 말을 조심해야 된다. 예, 여기서 이는 뭐냐? 바꾼다는 뜻이냐? 아니면 다스린다는 뜻이냐? 예, 표현한다는 뜻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 무물이라야 가히 그 말을 표현할 수가 있으니 말에는 반드시 반응이 있기 때문이다. 반응이 있다. 예, 이 말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어떠한 말에는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럴 때는 뭐 윗사람이 말을 했는데 백성들이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고로 유에 머뭇거린다 이런 소리죠. 예, 어떤 데는 예, 이렇게 써 있는 거 예, 유. 이 짐승 의심이 많은 짐승을 유라고 합니다. 예, 유의 주저함, 머뭇거림. 그 말을 쉽게 하지 않는다. 어떤 그 해석을 보니까 그 뜻은 불이익원, 쉽게 말을 세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경솔하게 말하지 않는다. 말을 아낀다. 이런 뜻이죠. 예. 무의지사에 거하고 불언지교를 행하며 자 여기에서도 형으로서 형은 얼굴형, 모양형이 아니라 여러분 이 형벌이에요. 네. 다 같이 쓰입니다. 그랬죠. 제가 발음이 같거나 글자가 유사하면 같은 뜻으로 쓴다. 예, 이것은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하나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다 보면 예, 많은 문제가 발생돼서 이 벽자 우리가 앞에서도 그 배웠죠. 예, 벽자. 이 피자로도 읽기도 하고 벽에도 여러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법을 말하는 벽자도 있고 위법, 법을 어긋나는 위법하는 위법의 벽자의 개념도 있어요. 예. 이게 서전에서 이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글자예요. 벽자라는 게. 근데 같이 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형과 같고 또는 예, 이런 형과도 같습니다. 예, 이런 형과도 예. 형벌로서 예,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지 않는다 소리죠. 예, 다스리지 않으니 형벌로서 백성들 이 물은 뭐죠? 백성들이 상대해 백성들 어떠한 현상 이런 것을 세우지 않으니 예. 자 공성사수로 돼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마쳤지만 백성들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누가 그렇게 시켰는지.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잘난 척 해야죠. 항상 국민들한테 선거에서 이기려면 자기가 무슨 업적을 세웠다. 장차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항상 사실보다 과장하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누가 하는지 다 알죠. 근데 그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면 괜찮은데 한 뭐 60%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말만 뻥쳐놓고 못하는 사람이죠. 예, 결과 가서 뭐 얼버무리고 예, 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말장난이. 요즘에는 다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이다. 예. 그리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의가 저는 이것도 자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이고, 글자를 잘못 썼네. 서두르다 보니까 예, 민의. 민의를 존중한다. 민의를 존중한다. 자, 여러분, 그 노자 도덕경에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민의를 존중한다. 이게
현대 사회잖아요, 여러분. 입만 열면 민을 존중한다. 예, 이 민의가 뭐죠? 거짓으로 왜곡되어진 민의죠. 그리고 백성의 뜻이 항상 옳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들은, 사람들은 오늘이 중요할 뿐이에요. 내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그런데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은 장차 벌어질 일을 위해서,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시대가 희생해야 되면은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후세 사람이 만국에 가던 뭐 가난하게 살던 하던 관계없이 오늘을 위해서 많이 얘기하게 되면 이 민은 얼마든지 조작되었을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노자도 이런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대의 사람들도 소위 말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의가 얼마나 왜곡되어진다는 거. 오늘날의 민의는 뭐죠, 여러분? 이건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할 때는 민의를 존중한다고 그러죠. 다 거짓말이죠. 국민도 알고 말하는 위정자들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쌓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군가의 어떠한 말들에 그런 것에 놀아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고양시킵니다. 고양시켜요. 말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해서 그 국가 사회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 말에 이것을 그대로 이용을 하죠.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쇠뇌를 시키죠.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심어주고 목표를 만들어주고 이런 데서 굉장히 좋죠. 그러나 선동이 많을수록 보면은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죠.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 다음에 여기서는 도덕경 18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는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 자, 여기에 이제 재밌는 말이 이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덕경의 아주 특징적인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이 두 개 있습니다. 태도가 무너짐에 인의가 나타났다. 여기에도 보면 언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태도가 무너짐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인의가 나타났다. 자, 그리고 지혜가 나타남에 권모술수라고 봐도 됩니다. 권모술수. 지혜가 해지가 나타남에 대위가 크다란 거짓말이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자,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죠, 여러분? 전국 시대에 이와 같은 발단이 됐다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글을 통하면 어느 정도 그 시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태도가 무너짐에 인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인의는 누가 한 말이죠? 맹자가 한 말이죠. 자, 맹자 이전에 인과 의를 병칭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죠. 공자는 인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과 의를 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인과 의를 이렇게 병기하는 것, 병칭하는 것. 맹자는 입만 열면 인의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공자는 인지용을 말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인만을 얘기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인의. 그러니까 인의라고 하는 것은 맹자에 의해서 나타난 도덕적 개념이에요. 문자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문자로 이해도 돼. 그러면은 노자 도덕경은 결국은 뭐죠? 맹자 이후의 사고 방식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이게 단서입니다. 그래서 도덕경인 노자가 마치 공자의 스승이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문헌비교라든가 서지학적으로도 고증이죠. 고증의 개념에서 이해해 봐야 된다. 자,
이 커다란 위선이 나타난다는 거죠. 육친이 불화함에 예, 이에 효도하고 자애로운 정신이 나타난다. 자, 집구석이 망해야지 여러분. 부모가 아파야지, 병들고 아파야지 그 자식이 효도한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식이, 여러분 부모가 건강하고 집안이 풍족하면은 그 자손들이 효도하고 부모가 자애로운지 모릅니다. 필요가 없어요. 예, 집안이 좋은데. 잘 진행되고 있는데 자식이 왜 효도하죠? 부모가 아프고 병들어야지 효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약간 여러분 재밌죠, 이런 거에 뉘앙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효도하는 자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집안에. 그러면 그 집안은 부모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몰락했기 때문에 자식이 돈벌이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효자죠. 예. 그러니까 이 효도하는 이 덕목에는 여러분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 도덕경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말은 전부 다 장자에 나옵니다. 예. 국가가 혼란함에 이에 충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충신. 그러니까 여러분 임금이 신하들한테 충신될 거를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충신은 뭐죠? 나라가 위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태평성대일 때는 충신은 필요가 없죠. 이게 유명한 예, 저기가 있습니다. 자, 당나라 현종이 당나라 현종이 아니라 예, 당나라 때 그 당태종이 예, 그 유명한 예, 당태종이 그 신하 위징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위징 여러분들 그 당나라의 이 위징의 정간지요. 예, 유명한 정간지치라고 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예, 가장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것이 바로 요순 이후의 정간지치. 이 정간이라는 건 당태종의 연호예요. 예, 정간지치. 이건 뭐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 당태종이 이 위징이라는 사람은 원래 당태종이 신하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당태종의 자기 형님과 동생들을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유폐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올랐잖아요. 이때 위징은 원래 예, 그 건성인가 예, 그 당태종의 형님 되는 사람을 예, 모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징이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 신하로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위징은 당태종이 신하였어.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 주자는 예, 위증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예, 변절했다고. 예, 예,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주자는 그런 면이 있어요. 예. 자, 위증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중국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 행정적인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물어봤어요. 예, 이 충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난 어려울 때는 충신이 맞지만은 여러분 태평성대에는 현신이 좋습니다. 예, 어진 신하, 능력 있는 신하. 예, 이게 여러분 예스맨이 아니에요. 현신은 여러분 위증은 당태종 사사건건이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정말 눈에 그냥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이 당태종한테. 그래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 위증을 총애했다는 것.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위증이 충신보다 현신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어진 신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스맨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신하, 올바른 신하를 말하는 거죠. 예. 자, 충신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 나라가 위급했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죠, 여러분.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도덕경에는 이렇게 참신한 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것도 여러분, 태도가 무너짐에 인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도덕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도죠. 예, 인의는 예, 그보다 못한 거죠. 여기에는 벌써 이분론이 있잖아요. 이분론, 이원론적, 이분법적 예, 개념이 있죠. 도와 인의를 나눴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비판받는 거예요. 육아에서. 그러니까 한태진은 뭐라 그랬냐면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것은 소위 그가 말하는 도고 공자가 말하는 도는 공자가 말하는 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인의를 경멸하는 데 있다. 예. 맹자는 지식을 추구하죠. 육아에서는. 그런데 거기서는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인위를 조장하는 거다. 예,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예, 인위를 조장하는 거다. 그래서 예, 업신여겼다는 것. 예, 네, 그런 것은 우리가 예, 참고해야 된다. 우리가 왜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느냐? 우리가 맹자가 인의 예지만 주장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형벌을 업신여겼거든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인간의 성이 선하다면 도덕만 가지고 다스려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인간은 선하지가 않잖아요. 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선하게 만들고 교육을 통해서 선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형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균형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직도 굉장히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길에 물건을 떨어뜨려서도 잘 훔쳐가지를 않죠.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좋죠. 밤에 거리를 여자가 혼자 다녀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안전하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정치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덕적인 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는 법으로 다스리는 게 맞지만, 예, 그만큼 교육을 통해서, 원래는 교육은 뭐냐면은 인격을 예를 들어서 향상시키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데 예,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을 어긋나게 하기 때문에 형과 벌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악 형벌이 기지극하얀 일량이라. 그러니까 예악과 형벌이 그 지극함에 있어 그 목적에 그 궁극적인 데 있어서는 하나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국민들을 안전하게 법에 접촉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해 보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맹자의 인의예지 사상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형벌도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 시대에 맹자가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입만 열면 인의예지고, 예, 정치적으로 부국강병을 해야 되는데 부국강병은 나쁜 거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현실적인 거죠. 여러분, 부국강병 하지 않으면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현실 감각을 통해 가지고 글을 봐야 된다는 거. 자, 무의지사를 잊어버리고 이에 다시 시해 입선에 예, 선도를 세운다. 은혜를 베풀고 선도를 세워서 이 물은 뭐죠? 사람이라 그랬죠. 사람한테 예, 그것을 진작시키며. 예.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무의라서 하지 않고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지혜라든가 예, 선도를 통해 가지고서 백성들을 예,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 후세 내려오면서부터. 그리고 예, 행술 이 밝음을 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밝음을 쓴다고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지 않죠. 노자의 도덕경. 노자는 무엇을 말했죠? 밝음보다 예, 이 밝음보다 노자는 이 회를 말했잖아요. 어두침침한 거. 예, 어두침침한 거. 이것을 좋아했죠. 밝은 것보다는. 여기서는 뭐죠? 인위적으로 조작한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간위를 살피고 그 뜻이 나타나고 어떠한 형태,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가 앞에서도 요거 나왔었죠. 자연은 그 형태를 그 조짐을 살펴볼 수도 없고 예, 그 의도를 알 수도 없다 그랬었잖아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살펴서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서 피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예, 그 해지가 나타나면은 커다란 거짓말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윗사람이 하는 대로 백성들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국민들이 다 요리조리 다 펴죠. 지금 우리 현대 정치도 마찬가지죠. 예. 요리조리 다 피하잖아요. 법을 지키는데 알고 보면 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이용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뭐 대치동 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 대치동은 정신병동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지나친 얘기예요, 여러분. 예, 이것도 여러분 안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에 대해서 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예, 내포가 깔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런데 자, 어떤 사람 얼마 전에 무슨 장관도 지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예,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 자식의 어떤 성적이라든가 상장이라든가 이것을 조작해가지고 법에 위배되는 거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예, 다 피합니다. 예, 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이용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농지법도 예, 거기에 보면 허점이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 신미한 이름은 아주 아름다운 이름은 사실은 대악에서 생겨난다. 아까 나라가 위급해야지 충신이 나타나죠. 예, 여러분 열사 충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적들도 분명히 있죠. 나라 팔아먹는 앞장서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효자라고 한 아름다운 이름은 집구석이 망하거나 아버지 어머니가 병들어야지 나타나는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과 나쁜 것은 하나의 문에 있는 거다. 예, 앞뒤 뒷문이라는 거죠. 예, 육친, 부자, 형제, 부부가 바로 예, 육친은 부자, 형제, 부부를 말하는 거다. 예, 지친 관계죠. 전부 다. 이 육친이 좌우하고 국가가 저절로 다스려지면 효자 중신이 그 자기가 있는 바를 예, 있어야 될 바를 알지 못해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 말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예, 장자에 나온 말. 장자. 참 멋있습니다. 예, 굉장히 뛰어난 말이에요. 문학적으로도 그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강과 호수를 잊어버리고 물고기는 강호를 잊어버리고 강호는 물고기를 서로 잊어버린다. 그와 같은 도면은 서로 간에 도움을 주는 덕이 저절로 생긴다. 상망어 강호라고 하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멋있잖아요. 물고기는 물을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죠? 예. 강호는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예. 그렇게 되면 서로 도움이 되는 도가 생한다. 예. 장자에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왕필은 장자의 글을 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자, 오늘 막 그 시간을 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속도를 내서 막 하다 보면은 저도 여러분들 아마 정신이 조금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미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미로 글을 보면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그 현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효자 충신 얼마나 좋습니까? 육아의 덕목이 효자 충신 아니에요. 입만 열면 자식은 효자 충신. 근데 도덕경에서는 반도덕주의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 나쁜 거다. 아름다운 이름은 아주 좋지 못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좋지 못한 현실보다는 좋은 현실이었을 때 그와 같은 이름을 얻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발상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효자가 안 됩니다. 효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집구석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남한테 이렇게 칭찬 받을 만한 짓. 요즘에는 뭐 공부해가지고 자식들이 출세하는 걸 뭐 중요하게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집안이 행복하면은 자식이 효자나 불효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읽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